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정말 유명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는 역사 속으로 인류 최대의 핵 잠수함입니다. 러시아의 타이푼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인데요. 인류 최대의 아마 앞으로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즉 전무후무한, 아마 앞으로도 이 정도 큰 잠수함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기술이 더 발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이푼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이 도대체 어떤 건지, 또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 종말의 무기 둠스데이 잠수함인 벨고로드 함과 함께 한 마지막 항해입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이 항해를 마치고 벨고로드 함이라고 있습니다.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핵어뢰, 그걸 이제 쏴서 1메가톤짜리 쏴가지고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500m짜리 높이의 해일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기를 싣고 다니는 벨고로드 함을 지금 만들었고, 그거하고 같이 이제 항해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게 사실은 마지막 항해였던 겁니다. 리아 노보스티가 7월 20일, 22년 7월 20일 보도를 했는데요. 드미트리 돈스코이 잠수함이 마지막 임무를 마쳤으며 곧 퇴역해 해체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타이푼급의 첫 번째 함 이름이 드미트리 돈스코이 함인데, 이 드미트리 돈스코이 함의 존재로 인해서 러시아 무기의 어떤 정말 무식하도록 덩치가 큰 그런 마초스러운 이미지, 또 잠수함에서의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던 게 바로 이 타이푼급인데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잠수함의 태동을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됐냐? 타이푼급 이전에 러시아는 델타급 잠수함이 있었어요. 이 델타급 잠수함은 핵무기에 미친 세상에 나왔던 잠수함입니다. 1960년대인데 여기 보니까 등짝에 지금 곱사등이처럼 불룩하지 않습니까? 마치 거북이 등짝처럼 불룩한데, 이거 요즘 중국 잠수함도 보면 이렇죠. 이게 왜 이러냐? 근데 똑같은 전략 핵잠수함, 즉 전략자가 붙은 건 SLBM, 핵 SLBM을 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략 핵잠수함에 미국 잠수함 이런 거 없죠. 그럼 왜 이러냐? 미국은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이 핵 미사일의 소형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룩 튀어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중국이나 소련은 기술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핵 미사일을 소형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룩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룩하게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무슨 공학 아주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물고기처럼 만들고 어떻게든지 물과의 마찰을 적게 하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형상으로 생겼죠.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이 물속에서 움직일 때 정면에서 오는 이 물하고 얼마나 마찰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캐비테이션, 엄청난 마찰 소음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한 웨이크가 확 나와서 멀리서도 탐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도대체 미국의 대잠 방어망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며, 미국의 공격 원잠의 감시망을 어떻게 피할 것이며, 이거 시끄러우니까 아니야,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대에 이거 안 되겠다, 더 센 거 만들자, 저 불룩한 거 없는 거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70년도에 단 한 척만으로도 미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괴물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소련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루빈 잠수함 설계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어요. 야, 동무들 이야기는 들었지? 저 양키 제국주의자 놈들이 우리 잠수함 잡겠다고 초계기랑 위성을 하늘에 도배하고 그 물속에 소서스 라인을 까는데 들었냐?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미국이나 소련이 잠수함이 이렇게 덩치가 안 컸죠. 그래서 소련 핵잠수함이 이렇게 나와서 미국 연안에서 중단거리 핵미사일 쏩니다. R-27 이런 거. 그런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우리 미국 본토 근처로 못 오게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그래서 그린란드의 G, 아이슬란드의 I, 영국의 UK, 이래서 기우크 라인이라는 이 선을 그어서 해저에다가 소나의 라인을 깔아버려요. 쏘나 이래가지고 그
라인을 지나갈 수 없게끔, 지나가면 그냥 딱 들켜버리고 나왔네?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기우크 라인 깔죠. 또 일본하고 또 협조해서 오키나와 쪽, 또 일본 위에 또 이제 이 그 홋카이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쫙 깔죠. 이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는 못 가네. 그러면 이제 덩치 큰 걸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게 델타급인데, 이건 뭐 덩치 큰 거 만들어서 덩치 큰 미사일 쏘려고 해봤더니 어쨌든 그래도 물속으로 나가서 쏴야 되는데, 물속으로 나가면 워낙 시끄러우니까 이제 매복하고 있던 헌터킬러 미국의 공격 원잠에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야,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KGB 동무들에게 전달받았습니다. 그걸 뚫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실 텐데 이번에도 저희가 실력 좀 발휘해 볼까요? 이제 이렇게 됐고, 제국주의자들 초계기가 워낙 많아서 말이야, 우리가 이번에 우회 전략을 한번 써볼까 해. 대서양 대신 북극해에서 작전하는 잠수함으로 컨셉을 잡고, 북극해에서 움직여야 하니까 빙하 정도는 가볍게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선체에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다탄두 SLBM 20발 정도는 실어야 돼. 배 안에서 비번일 때 사우나로 땀 좀 빼고 보드카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되겠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대서양으로 나가고 태평양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북방함대 거기에서 바로 북극 쪽으로 그냥 직진해서, 거기서 하면 사거리도 짧아도 되죠. 북극은 이제 서로 간에 캐나다 쪽으로 해서 다,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다 그냥 거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은 얼음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SLBM은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콜드런칭에서 쭉 부력으로 올라와가지고 물속으로 솟구치는 순간에 점화돼서 이제 발사가 되는 건데, 이거 이제 북극에서 쏴야 되니까 얼음 깨고, 미사일이 얼음을 깨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음 깨고 훅 나와가지고 얼음을 쭉쭉 다 깨고 나서 얼음 다 깨지면, 그리고는 이제 미사일 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극의 두꺼운 얼음을 깨려면 엄청나게 강력해야 되겠죠. 이 머리가. 그런 잠수함을 만들어봐. 그리고 지금 새로 다탄두 미사일 개발했는데 그거 한 20발 실을 수 있게 만들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듣고 나니까 루빈 잠수함 설계국이, 아니 통지 혹시 요새 그 헐리우드라는 곳에서 만든다는 SF 영화 보신 겁니까? 아니 현존 기술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그럼 뭐 할 수 없지. 시베리아 굴라크 정치범 수용소, 그게 동무들 자리 좀 알아봐야지 뭐. 정치범 수용소 갈래?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만들어야죠 하면서 이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굴라크 수용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해서 정말 전례 없던 스케일의 이중 압력 선체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압력 선체, 이 잠수함이 둥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골조들이 탁 우리 갈비뼈처럼 다 있습니다.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수압을 버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압력 선체가 너무너무 크면, 왜냐, 일단 미사일 사이즈를 보니까 야, 이 정도는 돼야 되겠는데, 한 20m 깊이는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지름도 한 20m? 이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커야 돼? 이걸 버틸 수 있는 압력 선체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압력 선체를 보시다시피 2개를 집어넣습니다. 여기가 이제 승조원들 작전구역과 생활구역이에요. 그걸 2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뢰 발사관 구역은 또 앞에 하나, 또 압력 선체 또 하나 집어넣습니다. 다 따로따로예요. 그리고 함교, 이 세일이라고 하죠. 여기도 또 따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핵 발전기를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그래서 추진도 따로따로. 이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그리고는 이제 껍데기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핵미사일을 20발을 심어요.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굴라크 안 가려고 잔머리 좀 굴렸네? 근데 가격은 도대체 얼마야?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겠죠. 압력 선체 하나하나의 가격, 거기다 그걸 또 다 감싸는 가격, 뭐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10척을 만들기로 하는데, 자, 스펙을 보면 길이는 175m, 그리고 폭은 23m, 그리고 흘수선, 여기 빨간 선, 물에 잠기는 선, 이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선이 12m. 그러니까 다 합하면 24m가 넘죠. 세일까지 하면 뭐 30m 훌쩍 넘고. 그러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덩치가 나온 거예요. 수상 배수량이 무려 24,500톤. 그리고 물속으로 다 들어가면 수중 배수량은 48,000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잠수함이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이죠.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은 트라이던트 2 핵미사일, 그 SLBM, 그것도 다탄두입니다. 그걸 24발을 실었어요. 그런데 이건 20발을 실었는데 48,000톤. 근데 미국은 오하이오급은 18,000톤. 이 배수량으로만 따지면 이게 3배인 겁니다. 3배. 그런데 무장은 또 이게 더 적죠. 그러니까 기술이 그만큼 안 따라주더라 이겁니다. 동력원은 190메가와트짜리 원자로 2개, 그리고 최대 속도는 수상에서는 22노트, 수중에서는 27노트, 작전 일수는 120일 이상, 파괴 심도는 무려 900m, 900m까지 들어가 봤답니다. 승조원은 160명, 그리고 무장은 R-39, 지금 이제 R-39 다 없어졌고 RSM-52, 블라바죠. 이 SLBM 20발, 그리고 533mm 어뢰발사관 4개, 그리고 650mm 어뢰발사관 2개, 그리고 이글라. 이글라는 그냥 요 함교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혹시나 뭐 보급받고 또 미사일 쏘려고 밖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대잠 초계기가 위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이제 쏘는 그냥 견착식 이글라 하나 갖고 있고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토 코드명으로는 타이푼, 그리고 러시아 자기네들 이름으로는 프로젝트 941 아쿨라라는 이름의 잠수함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최대의 덩치인데요. 최강의 무장입니다. 가공할 무장 능력. 일단 한번 보시게 되면 전방에 이제 어뢰발사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뢰가 타입 53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16km 사거리의 어뢰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뢰인데 이 RPK2 ASM 이건 어뢰발사관에서 이제 핵 어뢰 미사일 이제 쏴가지고 쏘면 나갑니다. 그래 부력으로 해서 이제 나가죠. 솟구칩니다. 이제 저말로 해서 미사일처럼 가요. 마치 아스락처럼 이렇게 날아가다가 45km 날아가서 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터지는데 150kg짜리 핵어뢰입니다. 이건 미국의 그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하려고 한 방에 그냥 다 날려버리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R-39 SLBM을 여기다가 20발을 싣게 되는데 이 R-39는 이 개별 목표 재돌입체 다탄두 미사일 10발이 들어가요. 그래서 각각 쫙 흩어져서 이제 개별 목표를 타격하는 그런 MIRV인데 이거 지금 다 퇴역했고 지금은 이제 블라바 RSM-56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개별 목표를 따로 찾아 들어가면서 회피 기동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이걸 지금 20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두가 각 한 발의 블라바 미사일에 다탄두해서 탄두가 1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총 200발의 탄두, 핵탄두가 탑재가 되어 있는 셈이죠. 자, 이런 엄청난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핵 공격 능력은 최강인데 MD도 뚫는 최강 미사일 블라바, 가라 블라바라고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다.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여러분도 뭐 느끼시다시피 러시아제 무기는 이 스펙하고 실제 구현되는 성능하고는 최소 반 정도는 까고 봐야 되겠다. 라는 느낌이 좀 확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또 이 스펙을 보면 이 블라바는 진짜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로 요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능인데 제가 봤을 때 쏘면 요격이 될 수밖에 없는 성능이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지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장착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또 워낙 덩치가 크니까 오랫동안 작전하니까 야, 승조원들 컨디션 중요하지. 컨셉 좋아요. 그래서 사우나, 한정막도 만들고 또 수영장도 만들고 이 수영장의 한 레인 길이가 10m랍니다. 그럼 동네 목욕탕에 있는 좀 긴 그 냉탕보다는 더 길죠. 할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는 라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드카도 한잔하고 TV도 보고 즐길 수 있는 라운지도 있고요. 이런 복지시설이 있어요. 웰컴 투 타이푼 랜드.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화려하지만 반드시 따라붙는 대가는 뭐냐? 엄청난 유지비죠. 그래서 원래는 이걸 열척을 만들려고 했는데 열척을 만들지를 못하고 그냥 냉전이 끝나버렸습니다. 소련이 망해버렸죠. 그래서 1981년부터 취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드미트리 돈스코이함 1번함이 81년, 그리고 2번함은 83년, 3번함 84년, 4번함 5년, 5번함 87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7번 함은 만들다가 말았어요. 왜냐? 그때 소련이 망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건조가 취소됐어요. 왜냐? 소련이 망하고 없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러시아가 1990년대 정말 밥이나 제대로 먹는 국가였습니까? 안 되죠. 운영을 못 하죠. 그래서 드미트리 돈스코이 이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그냥 부두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 녹이 잔뜩 쓸어버리죠. 그래서 미국이 그 사고 난다 그거 가만 놔두면 그 원자로 하고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니들 돈 없으니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그냥 해체해라 해체해. 해가지고 돈 줄 때 해체해라. 니들이 하려면 돈 비싸잖아.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미국이 돈을 주고 미국 돈을 받아서 러시아는 2번함부터 6번함까지를 해체를 해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이 타이푼급으로는 1번함인 드미트리 돈스코이 이거 한 척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드미트리 돈스코이 나이가 이제 81년생이니까 40살이 훨씬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이 후속으로 보레이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레이급 나오니까 이제는 나도 그냥 그만둬도 되겠네. 은퇴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이제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최강의 전략 원잠입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북극에서 이렇게 작전하면서 여기 눈 얼은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얼음을 쫙 깨고 나오는 그래서 요즘도 이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극에서 얼음 깨고 나오는 연습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 많아요. 왜? 미사일 쏴야 되니까. 이런 컨셉을 가진 타이푼 드미트리 돈스코이함 이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타이푼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